여러분 중 배신감에 치를 떨어본 분이 계실까요? 10년간 남편과 살면서 그 누구보다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편이 다정하고 저밖에 모른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제게 잘하고 우리의 결혼은 이 정도면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시가 넘었는데 남편 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소에 사업 때문에 휴대전화기를 2개 들고 다니는 남편이었고 그날은 제가 남편이 자겠다고 해서 들어가서 취침 전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장미라고 기록된 이름으로 계속 카톡 전화가 울렸고 남편은 누구야 하면서 누군지도 모른다며 강제 종료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간드러진 목소리로 오빠 뭐해? 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부터 예감이 안 좋아서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은 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어서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했고 남편은 끝끝내 제게 주었습니다. 원래 자신의 사생활도 있고 감시받는 느낌이 싫다며 지난 10년간 남편 휴대전화기를 고의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믿었던 거겠죠. 근데 충격적으로 카톡에는 여러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들과 별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발이 예쁘다느니 내 눈에는 예뻐 보일 거라느니 보고 싶은데 집 앞으로 갈까라는 등 물어보니 술집 바텐더 여자들이 영업을 위해 자기 번호를 얻었고 그 이후 실수로 어떤 여자 한 명이랑 잤지만 술김이었고 정말 실수였다고 얘기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실수 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남편이 그간 제게 잘해준 것도 있고 함께 사는 세월 때문에 남편을 용서하고자 했어요. 다시 태어나겠다고도 말하고 휴대전화기도 없애고 다른 일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저와 공유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용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한다면 저를 10년간 기만한 것을 용서해볼 생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껏 4명의 여자를 만났지만 모든 게임과 같은 것이었고 심지어 그 여자들은 자신이 유부남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에게는 재밌는 놀이 정도였대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 저이고 한시도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실상을 알고 나니 남편이 너무 의심스럽고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며칠 뒤에 남편이 잠든 뒤 남편의 휴대전화기를 본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원래 제게 고백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네요. 그 오랜 시간에 한결같았던 제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눈앞에 진실을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알고 지낸 여자가 술집 여자를 포함해서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적극 자신이 먼저 호감을 산 것도 발견을 했네요. 싱글 카페, 돌싱 카페에 가입해서 자신을 이혼남으로 소개하며 아내와 자라온 환경의 차이에 따른 성격 차이로 이혼한 지 4년 차이며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두렵고 이번에 사랑한다면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는 글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셀카도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밖에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도 활동을 하며 여자 회원들에게 추궁거린 정황을 발견했어요. 이제껏 총각 행세를 하며 여자들과 놀아난 것을 본 저는 정말 충격적이기 그지 없었습니다. 차마 여기 더 쓸 수가 없네요. 그 다정하고 착했던 남편의 실상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게다가 저와 요즘은 불임병원에 다니며 아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무섭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수없는 눈물이 바다를 이룰 것 같았고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다며 도저히 제게 이 추악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은 너무 완벽했지만 자신이 병이 있었대요.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집에 와서 저도 잔소리를 해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부모님도 자신을 못마땅해하는 느낌에 일탈하고 싶었고 시작이 쉬웠지만 병적으로 지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심각한 결함이 저런 여자들을 만나면서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여자들에게 자신의 좋은 차, 자신의 좋은 직업을 말하며 뭔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여자들로부터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느낌이 좋아서 그런 관계를 유지했다고요. 제게 불만이 1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나 생소하고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배신감과 분노에 치가 떨리면서도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머저리 같아서 남편을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감정과 병신같이 10년간 속고 산 저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고 제 무엇이 남편을 결핍하게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이 뒤섞여서 웃지도 울지도 살지도 죽지도 못할 것 같은 기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처음에 미친듯이 빌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태어날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두 번째 확인 사살 후 남편이 정신병이었다고 말한 그 병을 용서해주기 어렵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더는 남편과 함께하기는 어렵다고 이성적으로 계속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정말 미안해하면서도 면목이 없고 내 말을 모두 들을 것이고 앞으로 다른 여자들은 만나지 않고 나를 위해 평생 속죄하면서 산대요. 그리고 자신은 정말 저밖에 사랑하지 않았고 다른 여자들은 결핍 충족을 위한 놀이였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원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을 이번 주말에 예약해뒀지만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 같은 지금 취소하려고 합니다. 믿었던 남편이기에 너무 충격적이고 같은 회사이기에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관계 회복을 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저런 병은 고쳐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후기 이 글을 쓸 때부터 어쩌면 저는 정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은 중간에도 속속들이 쏟아지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에 정말 살아서 쏟을 눈물은 다 흘렸던 것 같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 쳤고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는 남편은 이혼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위자료도 주었죠. 이혼 절차를 밟음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고 술에 취해 찾아오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제 생활을 정리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곳으로 왔습니다. 물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10여년의 시간으로 인생을 베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동안은 너무 괴로워서 세상이 멈춰버린 듯 살았는데 이제는 털어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네요. 그가 없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댓글 경중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서로 너무 믿었기 때문에 따로 여행을 가던지 친구들하고 놀던지 상관 안 하는 커플이고 휴대폰, 이메일 일체 안 보는데 제가 승진을 한 날이었고 그날 저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축하한다고 하던 사람이 같은 날 몇 시간 후에 제가 급하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그 사람 사무실에 노크도 없이 들어섰는데 뭐 먹으면서 이상한 사이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많이들 그런 거 별거 아니다, 여자도 본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인적인 기준으로 저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다른 여자의 나체를 보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고 저 몰래 비밀리에 그래 왔다는 게 참 그 잡혔을 때 표정이 다 말해주죠. 쪽팔리고 당황스러워서 컴퓨터 화면 가리고 난리치는 그때 마음이 참 복잡했고 서로 대화로 풀었지만 저는 말은 안 해도 아직도 얼굴 보면 좀 서로 신뢰에 금이 갔다고 해야 하나? 좀 거리를 두고 생각하게 돼요. 역시 사람 속은 모르는 거다 싶고 뒤로 또 뭔 짓을 했을까 싶고 제가 평소에 그런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말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식은 듯 합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나만 모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경중은 다르지만 레퍼토리는 똑같네요. 스트레스 받아서 일탈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등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등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나마 영상이지 그 정도로 바람을 폈다면 내 상처가 먼저지 상대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지 헤어지고 본인 상처부터 극복하세요. 댓글 비슷한 경우 본 적이 있는데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님 남편 정도면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정상이 아니고 거의 게임 중독처럼 중독된 거라 안 바뀝니다. 바뀔 사람이었으면 수십 명 여자들과 사기쳐가며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해주시면 잠시 멈추겠지만 순이는 불안, 불신에 시달리며 평생 괴로울 거고 결국 더 치밀하게 저지를 거예요. 지금 증거들 다 가지고 이혼 소송하셔야지 그때 가면 지금 증거들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님 남편은 사이코패스예요. 지금 반성하고 너만 바라봤다는 거 다 당장 수세에 몰리지 않기 위한 연기니 속지 마세요.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지금 전염병 여파를 강하게 맞아서 제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고 집에서는 저밖에 돈을 안 벌기 때문에 제가 취미로 했던 3D 그래픽 기술로 집에서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고되긴 하거든요. 납기도 촉박하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옷 입고 작업 후 렌더링, 즉 이미지화 작업을 걸어놓고 그 타이밍에 잠시 쉬곤 합니다. 근데 자꾸 아내가 휴 이러면서 자꾸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했지만 제가 일이 급한지라 일단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 후 렌더링을 진행한 후 아내에게 가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말을 하니 아니 그냥 이러더라고요. 무슨 일 있구나 싶어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확 짜증을 내면서 오빠 카페 가서 일하면 안 돼? 나 불편하고 답답해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불편하고 답답한데? 라고 물어보니까 집에서 계속 오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답답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었는데 일밖에 더 했어? 이러니까 그냥 거기서 오빠가 그렇게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해. 카페 가서 하던가 이러는 겁니다. 정신이 멍해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보지도 않고 정면만 응시하면서 화난 표정을 하고 있고 저는 옆에 가만히 서서 아내의 얼굴만 쳐다봤죠. 진짜로 정말로 제가 뭘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불편해?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저는 방에 들어가서 짐을 쌌습니다. 그러고 옷 갈아입고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꺼낸 다음 차로 가서 하나둘씩 물건을 실었습니다. 컴퓨터도 들고 나왔고요. 근데 아내는 거실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싶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욕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부모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짐은 전부 안 가지고 오고 간단한 옷과 컴퓨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길래 집에 물과 전기가 나가서 아내는 친정 가고 저는 여기 왔다고 했죠. 지금 상황은 이 상태이고요. 형님, 누나, 동생분들 저 이혼하려고요. 이게 오전 11시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연락 한 번 없네요. 진짜 해줄 거 다 해줬거든요. 저 외동아들인데도 아이 낳기 싫다고 해서 안 낳고, 부모님도 제가 설득을 했고 직장 다니기 싫다고 해서 안 다니게 하고 집안일만 하게 하고 제가 뭐 요구한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내에겐 불로소득의 즐거움만 생기게 만들어줬나봐요. 다른 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주위 형님들에게 말을 해보니 자기도 눈치 준다는 분들도 있네요.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이 답이겠죠? 와 진짜 배신감 엄청나게 드네요 정말. 이래서 주위에서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했나봐요. 어차피 집도 내 것이고 차도 내 것이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으니 위자료 줘봤자 얼마나 주겠습니까? 집은 어차피 결혼 전에 산 거라 재산 분할에 포함도 안 될 텐데 진짜 아내가 역겹네요 정말. 후기.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이혼남이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인 모습에 너무 서운했는데 점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돈 벌어다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울고불고 매달리며 싹싹 비는데 잠깐 흔들릴 뻔했네요. 하지만 제 모습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위자료 이야기 꺼내는 그 모습에 치가 떨리더군요. 앞서 말했던 집도 제가 예전에 사둔 것이라 재산 분할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한테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니 같이 살 이유가 더 이상은 없더군요. 어떤 분은 차라리 개를 키우면 개는 주인을 좋아해서 꼬리치며 반겨라도 준다고 하셨는데 정말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애가 없을 때 이혼하는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이렇게 용기 내어 이혼은 하지만 정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애 안 나온 게 정말 천운이네요. 이건 진짜 빠른 이혼 가야 돼요. 애도 없는데 왜 홀벌이인지도 모르겠고 배려심 없는 여자랑 살아봐야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글쓴이님, 딩크는 수입은 2배고 애는 없는 부부를 말한다고요. 즉 애 안 가지려면 수입이라도 2배 만들기 위해 여자도 남자랑 수입이 비슷해야 하는데 애도 없으면서 홀벌이까지 하는 게 딩크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3번째 사연입니다. 현재 저랑 남편은 별거한 지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거 걸려놓고선 이혼 요구하길래 싫다고 했습니다.
상간녀 저랑 한 달이 건너 아는 사이인데 바람난 거 한 번 걸린 거 넘어가줬더니 작정하고 바람 폈던 거 증거 다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부부 사이지만 사실상 이혼한 것처럼 따로 산 지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이혼녀 되기 싫었고 무엇보다 그 상간녀 좋아하라고 이혼을 해주나요? 상황상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듯 했습니다. 뭐 이혼 왜 안 해주느냐고 전화로 난리를 부리긴 했네요. 큰딸, 아들 있는데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줬습니다. 사실 부족하지 않도록 줬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랑 지금까지 사는 것 같더라고요. 눈치로는 양육비 보내는 문제 때문에 꽤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바람나서 집구석이 이 모양 된 거 다 알기 때문에 아빠 얼굴 안 봤었는데 큰딸 대학 들어가고 나서 한 번만 만나자고 하더니 딸에게 통장을 주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고 쓰기 싫으면 기부를 하든 버리든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전 딸에게 선택권을 줬고요. 딸은 등록금으로 썼습니다. 아들 대학 들어갈 때 통장으로 돈 또 넣었길래 아들은 자취방 구하는데 썼고 학비는 장학금으로 받았고요. 지금은 저나 애들이나 가끔가다 남편이랑 연락을 하는데 내년 초에 딸아이 결혼할 예정이에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빠 없는 애로 비치긴 싫다고. 저는 뭐 이제 나쁜 감정 그것도 정이 있어야 말이죠. 거의 남이라 질색 팔색하는 그런 감정도 없습니다. 심지어 상견례 때 남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간녀한테 이미 끝난 사이 아니냐고 잘 사는 사람 왜 불러내서 난리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서류상 부부고 그쪽은 상간녀야. 애아빠가 딸 상견례 하는데 간 걸 그렇게 욕을 하시나? 그것도 나한테 그쪽에 관리 좀 하시죠 하니까 뭐 행설수설 하다가 끊었습니다. 뭐 어쨌든 딸이 결혼식 때 아빠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상간녀는 빼고 입장할 때 아빠랑 함께 입장하는 거요. 외가의 아빠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요. 남편에게 딸이 이야기하고 저도 남편이랑 상의해서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 딸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서요. 그걸 들었는지 상간녀가 또 전화가 오네요. 저번에 불러냈으면 됐지. 이젠 하다하다 결혼식까지 불러내냐고. 절대 못 보낸다고. 그니까 네 딸 결혼식은 알아서 하라고.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아빠 타령하냐고 그러길래 뭐 등록금까지 보낸 건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등록금까지 다 내줬고 그 전까지도 애들이랑은 가끔 만난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제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님이 깬 우리 남편 데리고 애기나 하세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하고 끊으니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안 받으니 문자로 계속 남편 데리고 지랄하지 말라고 어쩌고 오고요. 캡처해서 그대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네 여자 관리 좀 하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나 그 여자한테 오는 연락은 안 받고 있는데 이거 어쩜 좋죠? 상간녀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 건지 솔직히 남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더니 이젠 화가 납니다. 진짜 짜증이 나요. 누군 좋아서 참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합니다. 추가 감사하게도 참 많은 사람이 관심을 넣어주셨네요. 글을 쓰다 보니 10년이 넘는 세월이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간녀와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현실적인 조언들 정말 감사드려요. 상간녀랑 남편한테 오는 연락은 안 받으려고요. 결혼식 관련 일은 딸이 남편이랑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딸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편에게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중에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해도 단호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까지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추천해주신 소송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돈은 저도 프리랜서로 벌고 있기도 하고 모아둔 돈도 있어서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다만 소송 걸고 하는 게 상간녀랑 똑같이 지저분한 상황이 생길까 봐서 고민 중입니다. 딸과 아들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딸 결혼하고 더욱 행복해질 일만 남았을 텐데 감정 싸움하고 싶지 않네요. 제게 공감해주시고 대신 화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후기를 남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적어봅니다. 결국 남편은 결혼식에 참석해주었고 상간녀는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딸 결혼식 주차장에서 남편과 가지 말라고 큰 소리로 싸웠다고 하네요. 그래도 결혼식 때는 안 들어와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전화로도 그러길래 우리가 사람이냐고 하도 뭐라고 하고 욕을 하길래 전부 다 녹음을 했고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증거도 넘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며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고 상간녀의 귀에 이혼 소식이 들리자 그때서야 다급함을 느꼈는지 합의 이혼으로 제발 그냥 끝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반과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 꼬박꼬박 주면 합의해주겠다고 하니 아주 완전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그랬죠.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남의 남편을 뺏은 거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 호구로 보였나 보네. 이제 보여줄게 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남편은 모두 인정하고 돈과 양육비를 다 줄 테니 합의 이혼하자고 하는데 상간녀는 끝까지 버티더군요.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책임은 남편으로. 제가 이기고 재산분할과 양육비까지 모두 유리하게 받았습니다. 상간녀는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당신이 사람이냐며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할 말을 왜 당신이 해? 하고 뒤도 안 보고 변호사랑 돌아섰더니 넋놓고 울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고 상간녀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했네요. 그동안 참은 저에게 정말 잘했다고 위로도 해줬고 아이들도 이제는 고생했다며 말을 해주네요. 늦게나마 꼭 이렇게 후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네요. 이렇게 이혼하니 그간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어 세상 후련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용기 내게 도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엿 먹을 듯 합니다. 딸 시집가고 손녀 보면 상간녀 따위보다 핏줄이 더 당길 것입니다. 상간녀가 난리 피우니 정남이 떨어질 거고 남자는 원래 가정 그리워할 거고 상간녀는 똥줄이 탈 겁니다. 상간녀 그냥 쌩 까는 게 최고의 복수. 수신 차단하고 혹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얘기도 듣지 말고 바로 끊어버리고 아예 상대를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매일 보기만 하다가 저도 끄적여 봅니다. 결혼 4년 차인데 나름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은 충청도 사람으로서 시부모님 충청도에 거주하시고 저는 서울 사람으로 친정 부모님 서울에 거주하십니다. 우리 부부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세 가정 모두 각기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 준비부터 결혼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린 사내 커플로 5년을 연애했습니다. 둘 다 30살이 넘도록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하니 양가 부모님 애간장이 타고 있을 무렵 당시 남자친구 어머니였던 시어머니께서 우리 엄마 번호를 요구했죠. 우리도 이제 결혼이란 걸 해보자 싶었을 때였지만 부모님 번호는 싶은 마음이었고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하니 이런 걸 왜 물어보느냐며 당장 알려주라 하셔서 두 분을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하지만 양가 부모님끼리 상의할 문제들이 많잖아요. 버스 전세, 버스 안에 넣어줄 음식, 패백, 이바지 음식 등등 두 분이 알아서 연락 주고받으며 깔끔히 해결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전 드레스를 입고 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 연도가 봄이었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진해에서 군항제라는 걸 한다는데 일정 좀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서 가실 줄 알고 공식 일정 알아본 후 남편과 얘기해서 우리가 군항제 가는 주말에 모시고 가자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웬걸 양가 어머님들끼리 가려고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간다고 하니 우리끼리 놀러 가는데 너희가 왜? 이런 분위기더군요. 실제로 두 분 1박 2일 알차게 군항제 벚꽃축제 즐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가 아버지 모두 동갑이세요. 고로 같은 해에 환갑을 맞이하셨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야심차게 환갑 기념 제주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양가 부모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로 대면대면했던 아버지들은 매일 밤 함께 술을 드시며 절친이 되셨고 이윽고 부부끼리 따로따로 잡았던 방들은 남녀 숙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 면세점에서는 서로의 환갑을 축하해주는 선물까지 해줄 만큼 두 아버지는 동갑내기 사돈 절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사건인데요. 설날을 얼마 앞두고 우리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집안 상황이 비상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응급으로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엄마는 설날에 필요한 장은 하나도 못 받고 자연스럽게 설날은 건너뛰기로 했죠. 어쨌든 이건 친정 상황인 거고 전 시댁 큰댁엔 가야 하니까 명절 전날 출발 전 시어머니께 출발한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큰댁 말고 집으로 오라 하셔서 갔더니 명절 나물, 전, 과일을 바리바리 하셔서는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번 설은 이거 가지고 친정 가라고 하시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서 우리 엄마도 음식 보고 우셨습니다. 경기 충남 서울까지 당일치기 운전이 힘들 법도 한데 불평 한 번 없이 인상 한 번 안 찡그리고 운전해준 남편한테도 아주 고맙고 이렇게 사돈 명절까지 챙겨주시는 어머님께도 고맙고 내가 평생 잘해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남편 생일에 기념으로 어디 멀리는 못 가고 서울로 호캉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호캉스 사진을 보시더니 양가 어머니께서 요즘에 호텔들이 왜 이렇게 잘 해놓았느냐 하시며 너무 신기해하고 부러워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호캉스가 우리 젊은 세대들의 유행과 문화지 나이 드신 중년 이상의 분들에겐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 또한 생소해하시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올해 중으로 부모님들 호캉스 시켜드리자고 계획을 했었죠. 물론 다른 날로 계획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한 발 빠르신 검색왕 시어머니 벌써 가을로 호캉스를 예약하셨더라고요. 왜 가을이냐고 여쭤보니 산 근처 호텔인데 산책로가 잘 돼 있길래 단풍 구경 겸 호캉스 겸 해서 갈 거라고 가을로 예약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전은 어머니 두 분만 가고 아버지들은 안 데려가셨습니다. 네 분이서 같이 가시라고 비용 부담해드리겠다 했는데 네 분 모두 거절하시더군요. 아버지들은 우리 친정집에서 술로 1박 2일을 보내실 확률 99.9%라고 확신을 합니다. 글 읽어보면 원수보다 못한 사돈관계의 글도 자주 보이고 부부간 양가 부모님 문제로 갈등이 많은 글도 자주 보이는데 저희 부부도 양가 부모님 문제로 투닥거리는 일 많거든요. 아무래도 내 부모님과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싸우는데 배우자의 부모님과도 당연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죠. 그렇지만 제가 우리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발끈하고 말대꾸하고 짜증낼 순 없으니 그게 남편한테 가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남편 또한 사위로서 같은 입장으로 나에게 짜증이 있긴 하죠. 근데 이 부분은 남편과 내가 서로 맞짱 뜨고 평생 풀지 못하고 끌어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 마음이 좀 더 편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이 저렇게 친하시니 같은 마음으로 배려하는 시간이 많아서 저희 둘이 싸우더라도 금방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결혼한 후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부디 오래오래 친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 이게 양가 부모님께서 기본적으로 아주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한 분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트집 잡는 거 좋아하시는 경향이라도 약간 있으시면 서로 곤란하죠. 내 새끼 칭찬을 사위 며느리 욕으로 들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내 아들은 먹성이 좋아서 음식을 안 가려요. 며느리가 요리 진짜 못하는데 그것도 먹어치움으로 들으실 수도, 내 딸은 집수리도 뚝딱뚝딱 잘함을 네 아들은 남자가 되어서 그런 것까지 내 딸 시키느냐로 들으실 수도. 네 분의 우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